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그 뒤로는 어쨌든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2,532포인트까지 오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코스닥도 0.2%대 상승세를 기다리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가 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하고 모아가고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상위주 중에 힘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눌려 있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자, 이제 2차 전지가 약간 쉬어가면서 다시 주도 섹터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러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 포함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보이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저희가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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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두 분의 새로운 조합으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반 소장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시고 하창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 한 반년 만에 1년인가요? 네, 네. 엄청 오랜만에 참석을 종목 했습니다. 10개 고르기가 어렵다고 도망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기대하고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두산밥켓을 시작으로 라운텍, 한미반도체, 덴티움, 디어유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YG플러스, 시노펙스, GKL, 호텔신라, 애경산업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랜만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설명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밥켓을 가져오셨네요. 네, 건설기계 쪽으로 들고 왔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만 잘 나오게 되면은 이건 실적 시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건설기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이제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죠. 중국 시장이
부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그 흐름들을 충분히 케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건설기가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호황이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네. 해당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기조들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성장 캐파가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아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건설기기 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건설기계업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5대 강국을 선언을 했는데 경쟁이 심화가 되면 당연히 조금 더 캐파를 확보하는 데 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원래 과거에 중국 시장이 좀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얼마나 심화가 되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는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두산밥켓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YG 플러스, 그러니까 음악 플랫폼 운영 대행 및 유통업체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분기 영업이익이 38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16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상당히 반영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YG 플러스가 결국 YG 엔터와의 연관성을 좀 많이 크게 가지는 시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YG 엔터를 통해서도 수혜를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지수 솔로 앨범 판매 호조, 그리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에 따른 MD 매출 증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PB 상품이든 그 관련된 유통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 좀 그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 1월부터 순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별다른 기관과 외인의 이탈한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추세가 워낙 좋고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조정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 조정이 온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한 6,200원대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때 좀 매수를 하셔서 2분기 끝까지는 조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최근에 엔터주들이 뜨거운데 전략까지 이번기 끝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라운텍입니다. 라운텍. 네, 뭐 오늘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에 좀 밀렸다라고 하겠지만, 뭐 최근 2, 3거래일 정도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이 엄청나게 강했죠. 뭐 이슈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온 상황이고, 일단 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 의지까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뭐 증설 투자가 4조가 넘고요. 뭐 정부 정책은 60조가 넘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6월 달 초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여기 또 XR 관련된 이벤트가 있죠. 이번엔 연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레도스와 연관된 기업, 그리고 또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라운텍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부터 삼성과의 이런 연관성, 그리고 XR 쪽에서 특히나 올레도스에서의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벤츠가 또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요즘에 자동차들이 OLED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 AR 안경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대량 양산을 해왔었던 전례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소 팹리스 업체한테 5천억 원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혁신 기업에 선정이 되어 있었던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 기조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라운텍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도 최근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이 시노펙스는 그 FPCB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사실상 그 FPCB와 여가기술 서비스 사업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연료전지, 전해질 강화 및 그 신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수소전지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지난 4월 그 혈액투석기에 대해서 국산화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좀 더 살펴보니까 혈액투석기 및 그 지속적 신대체 요법이라고 있는데 이 기기에 대해서 국산화 개발에 이 기업이 좀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연말에 식약처 품목 허가가 완료되면은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PCB 업체인데 이게 의료기기 쪽까지도 같이 좀 연계가 돼서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멘텀을 좀 충분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FPCB에 대한 시장에 진입을 한 기업이 이 시노펙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통해서 해외차 등에도 유명 브랜드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협의가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좀 모멘텀이 많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중복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3,300원대 정도 돼서 마무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PCB 관련 시노펙스까지 저희가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게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네, 주주들에게는 감미반도체로 불리는 업체죠. 네. 일단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단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 같은 종목군들은 뭐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뭐 DDR5라든지 뭐 AI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HBM 관련된 또 연관된 종목이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된 AI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폭발적인 성장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이런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조를 좀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뭐 EMI 차단막 실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 세계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도 2년 전부터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부진했던 실적까지 지금 좋아지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AI가 붙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작년부터 또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서 주주들이 강력한 매수 의지와 또 이런 심리들이 끌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고가 라인 더 왔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력 열어보시고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오늘 뜨거운데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 한미반도체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GKL이고요. GKL. 네,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지금 카지노를 가져왔냐라고 네,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게요.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 중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내수 활성화 정책, 내수 활성화 대책과 관련돼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외국인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이 1분기 영업이익이 27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LCC 기업이든 그 지금 호텔이든 뭐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회복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9월까지 이슈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부터는 결국 그 쿠폰, 숙박 쿠폰이든 뭐든 여러 가지 뿌려대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무사증, 허가증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입고 갈 수 있고요. 또한 그 비자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좀 수도권에 머무를 수 있고 공항 주변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금은 국내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 수요를 얻을 것으로 보는 이 GKL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좀 저희가 선점을 해보자 GKL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네, 사실 이제 이전에 나왔을 때도 참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네. 네, 핸델과 그레젤의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오스틴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임플란트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 사회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임플란트를 경험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뭐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수출 산업도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산업이 확장이 됐을 때 당연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제 중국 지역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VBP라고 해서 중앙 집권식으로 대량 매수해서 이제 뿌리는 그런 환경인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 식립 의사 수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게 됐을 때 캐파를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납니다. 거기도 우리나라 오스틴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거의 점유율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엄청난 시장의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악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지금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토픽으로도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 산업 자체의 확실함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포트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삼박자가 좀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덴티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네 번째 뭐죠? 네, 카지노 다음 호텔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를 가져왔고요. 호텔신라. 이 호텔신라는 그 호텔 및 면세 유통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 그 가져온 이슈는 그 해외 관광객에 따른 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결국은 그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사증 입국 허가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게 분명히 매출적인 기여가 굉장히 좀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좀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천공항에 대한 낙찰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면세점 낙찰과의 지금 현재 낙찰과는 전혀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는 지금 현재 이번에 10년간 낙찰을 했던 이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면세점과 관련된 낙찰과는 좀 다른 유형이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호텔신라가 부티크샵 등에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조금 비중 적게 매수를 좀 보고 관점을 다가가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역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 디어유죠. 네. 디어유인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박성희 님이 디어유를 하이브가 합병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괜찮은 전략일지 실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합병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슈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좀 선을 긋고 좀 진행을 해보겠고요. 본업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27%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구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5만 명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났고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티스트 한 그룹을 응원하고 이제 추적할 때마다 4,500원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팀 세 팀 하면은 금액이 더 늡니다. 근데 구독자 한 명이 한 그룹
그룹만 할 수도 있지만 3그룹, 4그룹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수익성에서 확대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구독 경제화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구독자에서 계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죠. 게다가 이제 뭐 주요 아티스트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요번에 이제 뭐 에스파라든지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이런 쪽에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커질 거고 또 이제 미국 지역에서 현지 그룹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엔터에 대한 팬덤 자체가 굉장히 좀 과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엔터 섹터 중에서 이게 말씀해주신 그런 합병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와서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로 뛴다라고 했을 때 또 한 번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디어유에 관련된 궁금증을 보내주신 박성희님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M&A 이슈뿐만 아니라 본업 자체로도 너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카지노 갔다가 호텔 면세점 갔다가 이제는 좀 화장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애경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다라는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주요 브랜드로서는 에이지20스라고 있는데 사실 이 에이지20스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젊은 층이든 좀 어느 정도의 그 장년층이든 간에 좀 인기에 힘입어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경산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96%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애경산업에 대해서 그 원래는 뷰티와 관련된 이슈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확장세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그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지난 그 4월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이라고 있습니다. 네. 티몰에 에이지20스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티몰의 브랜드관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사실 틱토커든 그 중국에 있는 젊은 층들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던 그 뷰티 쪽의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애경산업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탈중국화에 대한 뭐 뷰티 종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중국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애경산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고 외인의 순매수세도 계속 들어온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애경산업까지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이 미국 하원이 빠르면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채 한도 관련 협상은 다음 주 중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도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우리 시장은 실적 모멘텀이 종료된 이후로 이 성장주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4% 오른 2,534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오르면서 8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의 반도체가 웃자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따라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반도체 주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주가의 동조화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AI 덕분에 장기 수요에 대한 자극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종의 재고 감속과 가격 하락 둔화, 또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등으로 분명한 수급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이 엔비디아가 4.97%, 그리고 인텔은 2.8%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의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27,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0세미디어가 13%, 하이딥도 8%,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나름의 유의미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2.8% 오르면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건 관련주들의 소식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훈훈한 상승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부총리와 함께 재건 관련 MOU를 맺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의 거래소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재건 사업 규모가 10년간 최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측정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밖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받아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보통 재건하면 이렇게 인프라 시설이라던가 건설 쪽에만 보통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외 재건 부분도 확인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농업이나 에너지 설비도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의 에너지와 관련해서 477조 원을, 그리고 에너지 설비와 철도 복구에는 173조 원 규모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죠. 아직까지 확정치는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협력 의지가 다분한 만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는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상승을 보여줬던 재건 관련해서 건설 쪽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라사이언스가 20%로 큰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700원 선 가져가고 있고요. 데모도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이다가 지금은 살짝 눌려가는 모습인데요. 6% 상승 흐름 보이면서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진성타이시랑 다스코도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스템 임플란트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28일에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장 폐지를 발표를 했지만 이 해당 과정에서 잔여 소액주주 지분을 매입할 때 차익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되려 오늘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1.24% 오른 1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을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10가지 종목을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준비하셨을지 추가로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체크해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성광밴드와 코스맥스, 노랑풍선, 유니온, 인성정보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AK홀딩스, 인지컨트롤스, 펨트론, ABL바이오, 세종공업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라는 궁금증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시작할게요. 네, 성광밴드를 들고 왔습니다. 성광밴드. 네, 사실 뭐 해당 종목이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전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실적 베이스로 급등이 나왔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었고 이게 매출이 전년 대비 51%, 영업이익이 385%나 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일단 뭐 고정비라든지 운임비 같은 부분에서 안정화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특히나 뭐 판가 인상들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기조가 조금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일부 분기에서 조금 부진했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선업과 좀 채널링이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조선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으로도 좀 같이 투심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LNG 서플라이 체인 투자 증가라든지 아니면 캡티브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적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에너지 사업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뭐 해당 부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장 탱크와 같은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수출야 분야가 굉장히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증권가에서 리포트에서 상당 부분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주가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소개를 6번째 종목으로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 결국은 아까 이제 그 애경산업의 뷰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뭐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이 기업의 경우는 제주항공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멀리서 뭐 화장품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기업이 바로 AK홀딩스가 네.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경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상장 업체로서만 그 애경산업과 제주항공도 있지만은 애경케미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애경케미칼의 그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도 부각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3가지 모멘텀을 기업을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많이 가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AK홀딩스 그러니까 당해 사업 연도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95억 원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제주항공과 애경산업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주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 한다면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LCC 기업에 대해서 뭐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제주항공 역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 기업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가져가신다면은 하반기 때 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K홀딩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도 화장품 중에 하나 들고 왔는데 예. 네, 코스맥스를 들고 코스맥스. 왔습니다. 네, 코스맥스를 들고 왔는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ODM의 대표적인 업체죠. 그래서 사실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조금은 늦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뭐 단발성으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이제 오하이오 법인 폐쇄 비용이라든지 뭐 국내에서 대손 삼각비가 발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 쪽에서 사실 색조 쪽만 좋다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기초 화장품부터 대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ODM 쪽에서 바람이 먼저 불 것이고, 그럼 뭐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들을 유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게다가 현재가 또 단기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뚫어줬을 때 굉장히 좀 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본, 동남아,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 정상화되고 있고 법인에서 수익성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서 이런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남아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작지만 퍼센테이지로는 뭐 200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또 영업이익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성장폭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하나 하창원 본부장님이 코스맥스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인지 컨트롤스 가져왔고요. 인지컨트롤스. 예, 금일 좀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그렇게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 사실 뭐 제 차 나중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5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로서 주목받았던 이 기업의 특징상 사실 뭐 기존의 이제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주목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차의 전기 차량, 수소 차량에 관련된 부품인 냉각수 제어 밸브 등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기업의 추가적인 포인트는 사실 수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업부가 수소 전문 기업 핵심 기술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한 이슈가 좀 밝혀졌었거든요. 결국은 원천 기술에서 그 신성장 원천 기술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 부에서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기대감도 밝혀진 상황이고 수소차와 관련된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 컨트롤스는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지 컨트롤스까지 함께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저도 여행 쪽에서 노랑풍선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여행을 안 다녀오신 분보다 다녀오신 분이 월등히 많고, 그다음 패키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적에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당 종목에서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매출이 전년 동기에 있을 때 3,400%가 좋아졌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여행 섹터에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부분은 워낙 낮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퍼센테이지 너무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유의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패키지 모객률도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00%나 좋아진 상황이고 네. 항공권 발권량도 1,300%가 좀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가보시면 예전에는 뭐 한 30분도 안 걸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짐 붙이고 하면 네. 2시간 정도면 굉장히 엄청난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쪽 섹터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분할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내부적인 구조 개편을 계속적으로 했었고 신규 유입을 위한 뭐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채널 다각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단독 전세기를 마련하는 등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여행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성수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여행 관련 종목을 하나 추가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 8번째 종목 뭐죠? 네, 펨트론 가져왔습니다. 펨트론. 네, 이 펨트론은 그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상 AI 딥러닝을 이용한 검사 기술을 바탕한 SMT 반도체, 또한 2차 전지화 시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검사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23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822% 증가를 했고 국내외 신규 고객사 증가와 전자제조 서비스 사업 확장 등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고객사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등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강점은 그 검사 장비에 직접 제조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장 6%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뭐 관련된 2차 전지를 통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AI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부각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기업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장한 이후로부터 그 공모가 아래로 이탈을 하면서 그 저점 갱신을 한 이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시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오기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비중을 적게 하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팸트론까지 공모가 이하 내려갔다가 바닥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체크해 보겠고요. 다음 하창훈 본부장님. 네, 저는 유니온을 들고 왔습니다. 유니온. 사실 오늘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하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이슈 자체는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렸을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도 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일단 G7에서의 이런 성명을 보시게 됐을 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이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대체재를 만드는 쪽인데 뭐 페라이트와 세라믹을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사업의 매출 구조 같은 경우는 뭐 38% 그리고 10%대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전에 테슬라가 발표한 것처럼 이제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페라이트로 대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생산량을 막 급증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자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사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페라이트 뭐 이런 관련된 부품 산업 중에 특히나 뭐 50개 모터 쪽에 좀 많이 장착이 되고 있어서 활용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성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또 급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만한 오히려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반 소장님의 종목을 갈 텐데 ABL 바이오죠. 네네. ABL 바이오를 보시고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님이 자, ABL 바이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ABL 바이오는 지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중 항체 플랫폼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바이오 기업과 좀 다르게 2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전에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 적자폭을 좀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 좀 다른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를 통해서 기술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 2,500만 달러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적적인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기업에서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매출 대비 이제 그 매출 원가 를 빼고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기업은 그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 기술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더 뒷받침이 돼준다면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임상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 생산 협약 체결이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론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제약 바이오 정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래 구간에 지지 구간을 잘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서는 25,000원 내지 26,000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에 대한 궁금한 점 오르락 내리락 님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인성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인성 정보. 네, 사실 이제 비대면 관련된 뉴스에서는 국내 정책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슈가 나왔지만 해당 종목은 지금 그 부분보다는 이제 미국 보훈처 원격의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RPM 보험 연동 사업 쪽에 대한 가시화가 사실은 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의료 정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뭐 데이터나 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5월 4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보훈처 쪽에서의 이 하나 기업 선정이 됐고 또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사실 상한가에 좀 직행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최고 금액으로 기사가 나갔다라고 했지만 일단 1차, 2차 쪽에서 1차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온 상황이고 2차에서도 추가적인 뭐 수주 사업에 대한 수주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약간의 조금 국뽕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1차에서도 사실 2위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하이케어넷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AI 관련된 이슈도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사실 관련된 확정된 수주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급등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좀 기대감으로 여전히 뭐 5일 평선 위에서 주가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성 정보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10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 이 세종공업은 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섹터가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 차 한번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기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그 연료전지 차량 부품도 생산 중이기도 하고요.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다변화 계획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앞으로 좀 다양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체적으로 174억 원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 역시 2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현대차가 그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배터리 자체 개발 부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는 현대차와 전기차용 그 BMA 제작 생산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상 선정된 만큼 수혜가 충분히 받게 된다 한다면은 재무적으로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지금 8,600원까지만 잘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도 바라보는 되는 종목이다. 네. 좋습니다. 10,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두 분이 참 시간을 잘 맞추시네요. 땡을 칠 일이 오늘 별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유니온을 골랐습니다. 일단 유니온?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말 내는 아마 G7 관련된 이슈들이 좀 터지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위치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선절 라인은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네. 6,900원으로 좀 잡았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로는 9,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목표가는 9,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뭐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뭐 2% 정도 위아래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을 하창원 본부장님은 골라주셨고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예, 마지막 종목인 세종공업이고요. 세종공업. 저도 이제 뭐 매수가는 지금 현재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뭐 짧게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짧은 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목표가는 10,000원, 그러니까 한 15% 만원이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7,600원 되면 좀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7,600원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과 세종공업 두 분의 전문가께서 탑픽으로 오늘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다음 주에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